저는 실험실을 나온 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솔빈입니다. 짜잔! 오늘은 바로 이곳, 저희 목욕 포항공대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학교에 찾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는데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은 저의 존경하는 교수님 김진곤 교수님이세요. 그동안 들었던 수업들과 그 힘들었던 실험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까지 새록새록 생각나는데요. 과연 우리 교수님은 못 본 사이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 재미있는 과학 토크 시작해볼게요. 과학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과학의 달 특집 People in Science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수업에서 교수님을 뵙다가 사회에 나와서 다시 또 교수님을 뵙게 되니 너무 영광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건강이 최고죠. 예. 근데 제가 또 기쁜 소식을 한 가지 들었거든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이번 과학의 달에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예, 이번 표창은 우리 과학기술 쪽에 훈장이 있는데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2등급이 혁신장을 받게 됐습니다.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수업 때부터 느꼈는데 교수님은 정말 최고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수업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교수님의 연구 분야를 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된 연구 분야는 고분자라고 합니다. 고분자는 폴리머 또는 플라스틱이라고도 불려지곤 합니다. 그 중에 고분자도 여러 가지 분야 있는데 제가 전공하는 것은 고분자를 상호 조합하여 만드는 불락공중합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락공중합체가 왜 필요한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스키나 보드의 우리 나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넘어지도 부러지면 안 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넘어져도 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고무입니다. 그런데 고무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우리가 위에서 밟으면은 이제 보드가 형성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딱딱한가 하고 고무의 성격을 동시에 만족을 시키느냐, 이런 것이 제가 하는 불락공중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성질만을 따와서 합체를 시키는 거네요. 그래서 불락공중합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분자 조합체라고 합니다. 그냥 분자의 조합체를 넘어서서 좀 고분자를 조합을 하는 거. 그러면은 이 고분자들이, 고분자 공학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인류에게 이바지한 대표적으로 한 3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명 연장,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것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빨을 닦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3번은 닦아야죠. 그 이빨을 닦는 칫솔, 그것이 고분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도 요즘 선진국처럼 제때 아니라도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수박을 먹을 수도 있고 지금도 딸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비닐하우스라는 그 비닐하우스의 재료가 또 고분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주로 만듭니다. 또 폴리에스터라면 잘 나는 우리 생수병, PET병, 펫병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플라스틱의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고분자라는 게 뭔가 실험실에서 어렵게 합성해서 과학의 어려운 발전을 위해서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 그리고 양치할 때 하는 칫솔, 이런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고분자였네요. 그러니까 저희의 생활에서 절대 뗄 수 없는 물질이다. 올해가 고분자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크게 세미나 이런 것을 열지 못했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100년을 마무리 짓고 향후 100년 동안 어떻게 가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이슈가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세 플라스틱을 해결하면은 또 다른 고분자의 르네상스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이 연구단 이름이 뭐였죠? 블록 합체? 블록 공중 합체.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이 연구단 대체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그 블록 공중 합체는 적어도 성분이 2가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 한쪽은 고무의 성질, 하나는 딱딱한 성질. 이 2가지를 잘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블록 공중 합체는 그 사이에 강한 화학결합, 공유결합이라는 화학결합으로 연결되어서 분리되고 싶어도 마음껏 분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청춘 남녀를 생각해 봅시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싫어하면은 바이바이 하고 끝입니다. 그런 것을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분리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깨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싫어해도 밖에서 보면은 좋은 척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싫어하는 표시가 있죠. 그래서 그것보다 큰 밖에서 보는 게 빛이에요. 빛의 파장은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빛에서는 그냥 잘 섞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전자현미경이나 엑스레이를 보면 안 섞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한 10나노 정도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하는 10나노, 5나노 이런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 10나노, 5나노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분리막을 우리가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 랩이 저희 학부생 시절부터 되게 유명했거든요. 재밌는 이색적인 연구들을 많이 하는 걸로 정말 유명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달걀 껍질, 양파 껍질, 심지어 거미줄로도 전기를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양파 껍질, 달걀 껍질, 거미줄 전기 만드는 이 시초는 저희 포닥 학생 중에 인도의 카투아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IIT라고 인도 IIT는 뭐 상당히 좋은 대학이라고 알죠. 거기에 재료 쪽에 굉장히 유명한 카라거프와 분소가 많습니다. IIT에. 거기에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압전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압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을 누르면은 전기가 형성되는 것. 대표적으로 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압력이 전달돼서 등이 켜지는 것. 그게 압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전 현상을 많이 썼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심장 같은 데도 심장도 뛰죠. 압력이 있죠. 압력이 이렇게 하죠. 그럼 심장에 있는 이거를 기계적인 성질을 물질로 이어갖고 전기를 만들면 우리가 심장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심장에 뛰는 거 가지고 전기를 만들자.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는 있고 아직까지도 이게 학문적으로 메커니즘이나 이런 작동 원리는 쉽지가 않아요. 워낙 복잡한데 근데 흥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듣기로 100년 전에 우리 감옥 안에 계신 유관순 열사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 1위가 바로 이 투명 망토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희가 어서 빨리 만들어서 이 투명 망토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마 해리포터의 망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리포터의 망토가 되기 위해서는 작동이 가시광선에 돼. 이 안에서 굴절률이 엄의 굴절률이 돼. 엄의 굴절률 들어봤어요. 우리가 물에서 이렇게 보면은 물보다 약간 얕게 이렇게 굴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서 갑자기 밑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메타물질이라는데 이거는 자연계는 존재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야 돼. 지금 분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이 이제 소리를 내어갖고 그 디텍터가 의뢰를 쏘거든요. 네. 그러면 소리도 결국은 빛이에요. 단지 파장만 아주 크다는 거지. 똑같은 빛이라고 보면. 그래서 잠수함 쪽, 이 음파 쪽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장이 조금 작으면 이제 적외선 쪽. 우리가 테라헬츠라는데 10의 12성 헬츠 정도 되는 게 적외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외선 영역도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시광선을 해야 되고 해리포터 망토를 하려면 또 다른 게 있어요. 대면적. 대면적? 왜냐면 옷을 전부 감싸야 되니까. 네. 대면적이 되어야 되고 또 유연해야 돼. 딱딱하면 우리가 뭐 유리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냥 딱딱한 물질 위에 구조체를 올리기 때문에 옷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 두 개를 하면서 가시광선에 하려면 약 10나노 규모로 이게 제작을 해야 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브로큰 시메트리라는데 이게 원을 생각하면 초성달을 생각하면 초성달은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초성달 요 끝부분 요 부분만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돼. 그 사이즈가 한 10나노고 그거를 갖다 우리 옷 전체에 대면적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기판 자체가 물렁물렁 해갖고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불락공중합체가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의 유일한 지금 솔루션 이런 것이 좀 더 구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제자로서 교수님께 궁금한 것들을 사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해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 과학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70년도에는 공부 잘하면 법대나 상대를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닌 그 고등학교에서도 2학년 마치니까 서울대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서울대 법대나 상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야, 몇 명은 이과로 가면 어떨 거냐. 그래서 권유를 해갖고 제가 그 권유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화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그 당시 서울대는 자연과학대하고 공대가 같이 뽑았어요. 1학년 일반화학 1, 2, 일반화학 실험 1, 2를 다 A 플러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화학과를 가느냐 학원과를 가느냐 이러다가 학원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과학자가 된 동기보다는 화학을 좋아했고 또 공학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로 그냥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제자들을 키워내서 이번에 이렇게 과학의 달 표창까지 받은 게 아니신가 싶어요. 자, 이쯤에서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잘한 것보다 제 제자들이 아마 밤낮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창의연구단을 18년째 2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교수님의 앞으로의 목표. 제가 이제 우리 뭐 대학교에서 보통 65세의 정년을 더 하고 싶지만은 더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우리 제자들을 좀 더 뭐 푸시를 해가 해리포터 망토가 좀 더 구현이 되고 바라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교수들에게 좀 좋은 멘토를 하면서 용기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생각하시는 마음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과학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에 과학의 길을 걷는다는 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요즘은 등산을 많이 안 가지만 젊을 때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 가보셨어요? 아, 네, 가봤어요. 네, 보통 설악산을 간다고 할 때에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마당에서만 뛰어놀고 설악산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 중간 정도 올라가서 나는 설악산 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청봉에 올라서
일출을 보면서 설악산 갔다는 거. 똑같이 설악산을 갔다고 하는데 과학자의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90% 가는 건 굉장히 쉬운데 나머지 5%, 10%는 어마어마하게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넘어야만이 가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는 대청봉에 올라서 일출을 본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진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겨서 멋진 과학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의 피플인 사이언스는 여기까지. 멋진 교수님이 이렇게 힘써주신 덕분에 우리 세상에 곧 이 투명 망토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분자 신소재 또한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랄게요. 우리 피플인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이 세상에 숨어 계신 멋진 과학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